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의문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론이라는 것은 음성학이랑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음성학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개별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의문론이라는 것은 소리의 패턴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론과 음성학,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운론과 음성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주시면은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공부해 보시면은 여기 The study of how speech sounds form patterns is phonology. 그래서 여기를 봐주시면은 The study of how speech sounds form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honology라는 것이 바로 의문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의문론. 그래서 결국 이 의문론이라는 것은 여기 봐주시면은 Study of how speech sounds form patterns. 결국 의문론이라는 것은 소리의 패턴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의 패턴을 공부하는 것이 의문론인데, 그러면은 과연 이 소리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거겠죠. 한국말, 그래서 의문론은 소리 패턴을 공부하는 것인데, 이 소리의 패턴이 무엇인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 풀이랑 grass랑 corn. 그래서 여기서 풀이랑 뿔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볼게요. 풀은 grass 이렇게 나 있는 걸 말하고 뿔은 이렇게 솟아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결국 풀이랑 뿔은 서로 다른 단어를 나타내게 됩니다. 풀을 영어로 바꿔보면은 푸, 뿔은 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풀, 뿌 이렇게 되는 거죠. 푸.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얘는 aspiration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spiration은 이렇게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를 보면은 얘는 pull, 공기가 터지는 소리가 나게 되고 여기는 뿔, 그냥 이 사운드가 그대로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펴를 보게 되면은 결국 얘는 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알파벳만 쓸게요. 음성기호, 알파벳이 아니라 음성기호.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데 그럼 결국 얘 같고 얘는 서로 같으니까 결국 이거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영어에서는 한국말에서는 부 이게 중요해요. 한국말에서는 얘는 풀 되게 되고 얘는 뿔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 한국말에서는 이 풀이랑 뿔은 서로 다른 뜻인 거죠. 결국 그러면은 aspiration 결국 여기는 다 같으니까 이것과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서로 뜻의 차이를 발생시켜주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P가 있는데 P라고 보기 음성기호 P가 이렇게 음성기호가 이렇게 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대기음화가 된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서로 음소적 관계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어떤 거는 aspiration이 안 됐고 어떤 거는 aspiration이 됐죠. 이 차이가 단어의 뜻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두 소리가 있어도 결국 영어에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한국말에서는 이 두 소리가 결국 한국말에서는 죄송합니다. 한국말에서는 결국 서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내죠. 결국 얘랑 다른 의미인데 영어에서는 서로 같은 의미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나 이 사운드를 내거나 의미적 차이가 영어에서는 발생하지 않죠. 서로 같은 의미예요. 이 두 단어가 영어에서는. 근데 한국말에서는 내는 거 이 차이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 이 aspiration이라는 부분이 결국 이 부분이 의미적 차이를 한국말에서는 일으키고 영어에서는 의미적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운드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패턴이라는 것은 A랑 A'을 어떠한 언어권에서는 같은 걸로 취급하고 어떠한 언어권에서는 서로 다른 개별적인 것들로 취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A랑 A'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이 두 소리가 의미 차이를 일으키는 소리인가? 아니면은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소리인가? 여기와 같은 경우는 는 한국말에서는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만 는 영어에서는 의미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사운드 패턴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론이라는 것은 사운드 패턴을 공부하는 것인데
소리 패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느 소리 패턴이라는 것은 어느 소리는 의미적 차이를 일으키고 어느 소리끼리는 의미적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운드 패턴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서 익혀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음성학 지식을 잠깐만 공부를 좀 해보고 갈게요. 음성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리의 기관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소리를 내는지를 관련해서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 음성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성학에는 place of articulation, 어느 장소에서 음성학에는 크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별이 되어 있죠. 자음이라는 것은 좋은 기관에서 소리의 방해를 많이 받아서 나는 소리가 자음인 거고, 모음은 방해를 많이 받지 않고 소리가 그냥 술술 새어나오는 소리가 모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어느 장소에서 공기를 방해해서 소리가 나는지 place of articulation, 그 다음에 manner of articulation, 공기를 어느 방식으로 내뿜는지 좋은 방식, 이는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인 거고 공기가 방해를 받는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place랑 manner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공부를 또 해볼 것은 음성학적 특징에 따른 분류도 공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lace of articulation이라는 것은 제가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그래서 결국 장소라는 것은 양 입술을 이용해서 나는 소리, 양수는 bilabial sound, labial sound가 있고 그 다음에 윗니랑 아랫입술을 이용해서 나는 labiodental, 그 다음에 가운데 혀랑 양 이를 이용하는 interdental sound, 그 다음에 tongue 팁이랑 alveolar 립지를 이용해서 나는 alveolar sound, 그 다음에 tongue blade랑 alveolar 립지 뒤에서 나는 palato alveolar sound, 그 다음에 front of tongue이랑 hard palate에서 나는 palatal sound, 그 다음에 back of tongue이랑 soft palate에서 나는 velar 사운드가 있고 마지막으로 목구멍에서 나는 글로티스에서 나는 글로탈 사운드가 존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bilabial 사운드라는 것은 양 입술을 이용해서 나는 소리니까 p, b, m, p, b, m 이렇게 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abiodental 사운드라는 것은 이 윗니랑 아랫입술을 이용해서 나는 소리죠. 그래서 f, v, 이 두 소리가 있고 interdental sound라는 것은 가운데 혀랑 양 이를 이용해서 나는 소리. 그래서 the, 뜬. 여기서 얘는 유성음이고 얘는 무성음이고 얘는 유성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thick, 이거는 thin, thick, thin. 여기는 무성음인 거고 여기는 유성음인 거죠. 그래서 유무성음 차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가 있고 팔라토 알비올러 사운드는 텅팁이랑 백급 알비올러 리지에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알비올러 사운드 먼저. 알비올러 사운드는 텅팁이랑 알비올러 리지에서 나는 소리. 트, 드, 스, 즈, 느, 르, 느. 혀랑 알비올러라는 것은 이렇게 이 뒤로 가보면은 조금만 뒤로 가보면 까끌까끌한 데가 있죠. 그쪽이 알비올러 리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텅팁이랑 알비올러 리지를 이용해서 나는 소리 알비올러 사운드고 트스스느를 그리고 팔라토 알비올러는 혀의 블레이드랑 알비올러 리지 뒷부분에서 나는 소리인데 여기는 유, 주 사운드가 있겠습니다. 팔라탈 사운드는 벨러 사운드는 글로탈 사운드는 사운드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manner of articulation이라는 것은 manner라는 것은 또 소리를 공기를 어떻게 방출시키냐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stop sound라는 것은 공기를 막았다가 막았다가 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stop 사운드에 있겠고 그다음에 fricative 사운드 fricative 사운드라는 것은 friction, 마찰을 이용해서 난 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스, 즈, 브, 유, 흐 이렇게 9가지 소리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affricate 사운드는 affricate 사운드라는 것은 stop으로 시작했다가 막았다가 타가 아니라 츄. 이 affricate는 한마디로 stop 플러스 fricative. stop 플러스 fricative가 affricate 사운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affricate 사운드는 츄, 주 사운드가 있고 그다음에 nasal 사운드라는 것은 코, 입을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그래서 이 nasal 사운드는 여러분이 코를 막으면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nasal 사운드는 이 코를 통해서 공기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코를 막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liquid 사운드는 유음이라고 해서 혀가 입천장에 있고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이로 공기가 흘러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하게 흐른다. 혀 옆을 유하게 흐른다 해서 liquid 사운드고 사운드가 있겠고 그다음에 glide 사운드라는 것은 반모음이라고 해서 모음과 비슷한데 음절의 해계 역할을 할 수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가 될 수 있겠죠. 참고로 여기서 W 표시 있죠? 얘는 입술을 이용해서 나기도 하고 이 벨러 쪽에서 벨러를 내는 방식. 결국 소프트 팔렛이랑 백업 텅이 이용해서 나는 이 벨러 사운드 특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입술도 이용하니까 bilabial 특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운드는 bilabial velar sound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stop fricative, affricate, inter, liquid, glide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다음에 음성학적 특징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제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ontinuant sound, continuant sound. continuant sound라는 것은 이 구강으로 공기가 술술 흘러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stop은 아니죠. 막으니까. fricative 있고, affricat은 stop, 막았다가 터뜨리니까 결국 술술 흘러나오는 건 아니죠. 그럼 nasal도 아닙니다. nasal은 이렇게 공기가 유하게 코 쪽으로 흘러나오지만 결국 입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nasal 사운드는 continuant 사운드가 아니고 liquid glide. 그래서 continuant 사운드라고 하면은 fricative, liquid, glide 사운드라고 받으실 수가 있고, 그러면은 non-continuant는 stop 사운드, affricate 사운드, nasal 사운드 이렇게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ronal 사운드라는 것이 있는데, coronal 사운드라는 것은 tongue 팁을 이용한 거, 혀의 이쪽 부분, 혀의 앞쪽 부분을 이용해서 나는 소리를 coronal 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럼 bilabial 사운드는 입술을 이용하니까 혀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labiodental 사운드, 여기 labiodental도 아니죠. 그는 이렇게 이빨이랑 입술을 이용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리고 interdental 사운드, alveolar 사운드도 tongue 팁을 이용하죠. 그다음에 팔라토 alveolar 사운드까지. 세 사운드를 coronal 사운드. coronal 사운드는 혀의 앞쪽 부분, tongue 팁이랑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나는 소리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oronal 사운드. 아시겠죠? 그 다음에 anterior 사운드라는 것은 anterior 사운드라는 것은 앞쪽에서 조음되는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bilabial 사운드, labiodental 사운드, interdental 사운드, 그다음에 alveolar 사운드까지 anterior 사운드라고 봐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anterior 사운드는 앞쪽에서 난다라고 해서 어디까지냐면은 바로 alveolar 립지까지가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팔라토 alveolar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팔라토 alveolar은 alveolar 립지 뒤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거는 alveolar 립지를 경계선으로 앞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번 나눠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의문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음성학적 지식도 베이스를 깔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빠르게 드린 거예요.
이거는 음성학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린 것은 음성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음성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죄송합니다. 이 의문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고, 음성학의 기초 지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음성학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그냥 의문론이라는 것은 더 음성학의 심화 과정의 의문론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문론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러한 사운드들을 이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합니다. 살펴를 보면은 자, 이 관계만 오늘은 공부하고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이 두 단어가 있죠. 팩, 펜. 그래서 얘는 팩. 고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팩, 펜. 이렇게 나오죠. 네, 여러분, 이것들은 모두 음성학적 표시. 이것들은 발음은 이렇게 납니다 라고 음성학적 표시를 한 거죠. 근데 이거를 실제 발음해 보면은 얘는 100 나오는데 얘는 펜 이렇게 나와요. 펜. 얘 무슨 차일까요? 얘랑 얘랑. 자, 차이점은 얘는 1, 이거에는 얘는 nasal light 된 거예요. 이거를 발음할 때는 코로 공기가 흘러나와요. 이렇게. 근데 잘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팩을 팩 얘를 이렇게 발음해도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알 수 있는 것은 영어에서 이거랑 이 사운드는 의미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 사운드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잘 봐주세요. 음성학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 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나거나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결국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 사운드, 이 사운드, 이 사운드 모두 이렇게 표시가 됐죠. 여기. 결국 이렇게 나든지 이렇게 나든지 우리는 영어 화자들은 이렇게 받아들여요.
결국 A 프라임, A 더블 프라임, A 트리플 프라임 소리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놔도 이것들을 모두 A라는 걸로 받아들여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놔도 이렇게 각각 다른 소리로 놔도 하나의 추상적인 이 형태로 받아들여요. 이 소리로 나든 이 소리로 나든 이 소리로 나든 그러니까 이 소리로 나든지 이 소리로 나든지 우리는 머릿속에 이러한 소리들은 이러한 추상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요 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결국 추상적인 지식이다. 생각해보세요. 모두 다른 소리잖아요. 근데 그 다른 소리들을 듣고서 추상적으로 하나의 공통적인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걸 기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학 표시라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인 기호들을 나열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거 이렇게 안 적잖아요. 펜 이렇게. 왜냐면은 이러한 소리나 결국 이러한 소리나 이러한 소리는 각자 다른 소리로 구별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사고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언어에서는 이렇게가 아니죠. 뭐 다른 소리일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두 소리는 추상적으로 이 한 소리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언어에서는 이 소리는 이거고 이 소리는 이거지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pig, pig 의미 차이를 못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pig, pig라는 것은 이거나 이거나 의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한 소리 이거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차이점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의문론 1강이었는데요. 이렇게 추상적인 결국 의문론과 음성학의 관계가 뭔지 의문론이라는 것은 소리의 패턴 어떠한 소리들이 의미 차이를 발생시키고 어떠한 소리들이 의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지 수많은 소리들의 모임이 어떠한 하나의 추상적인 형태로 나타나는지 어떠한 언어에서는 A'A라는 것이 추상적인 A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어떠한 곳에서는 A'I' 각자 다른 걸 해석될 수 있다. 이거를 증거로 봐도 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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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g 의미 차이를 못 받아들이죠. 결국 이거나 이거나 모두 하나의 이 형태로 영어 화자들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의미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어떠한 언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의미 차이가 발생한다 하면은 결국 다른 걸로 인식을 하게 되는구나. 머릿속에 다른 지식을 다른 추상적인 형태를 머릿속에 인식하게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문론 1강을 이렇게 마쳐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